전설의 카사노바. 수없는 산을 정복했었지. 모조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더티 섹시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한국 영화 사상 전무했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 같은 카사노바 캐릭터. 철이 없었죠. 샹숑이 좋아서 파리에 살았다는 자체가. 민규동 감독의 2012년작 내 아내의 모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영화 내 아내의 남자친구를 본 감독은 한국적 감정선과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이야기에 매료되어 리메이크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Ya están separados? No. Sí. No. 결혼 생활의 권태와 오해, 그리고 다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감독 특유의 섬세한 연출과 새 배우의 유쾌한 케미로 표현해 웰메이드 로맨틱 코미디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그 로맨틱했던 촬영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 TMI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스토리 요약이 아닌 영화 외적인 내용 정리입니다. 이 영상 시청 전이나 후에 영화를 보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사랑한 배우 고 이성균 님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일본 나고야의 한 식당. 나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 아니다, 웬만하면 전화하지 마. 첫 등장부터 여주 정인의 숨막히는 말발을 보여줍니다. 너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전화하지 마, 엄마. 이 씬은 사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촬영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크랭크업을 하고 이후에 일본에 가서 마지막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한국분이에요? 이러다가 말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진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만난 한국 사람 두현. 당연히 진짜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따로 강풍기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촬영일 당시 엄청난 바람이 불어 진짜 재난이 일어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절대 안전한 곳이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요? 일본의 전통 가옥과 양옥이 함께 있어 묘하게 아름다운 이곳은 개인 소유의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곳을 섭외했다고 하네요. 이후에 나올 장성기의 여러 가지 고급 취미 중에 스테인드 글라스 아트도 있어서 연결되는 느낌도 있고요. 제가 이쪽 공부하는 학생이거든요. 내진 설계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 온 건축학도 두현. 앞으로 벌어질 부부의 흔들림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지진을 선택하고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지키는 내진 설계사를 남주의 직업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로맨틱 코미디에서 건축 설계사가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클리셰가 있기도 하죠. ここにいる間、日本語だけ使うって決めたから。 와, 주의케신ですね. 정희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ゆっくり話してください。日本語うまくないんです。 당연히 일본어를 잘 못해야 하고 임수정도 처음 해보는 일본어인데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잘하게 됐다고 하네요. 제가 밥 사줄게요. 이런 미인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풋풋한 두 남녀의 상큼한 첫 만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장면은 사실 가장 마지막에 촬영했습니다. 풋풋하고 조금은 어색한 첫 만남이어야 하는데 두 배우가 그동안 너무 친해져서 익숙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 건 아쉬운 점이라고 하네요. 교동 좋아요? 교동? 이성균 회심의 애드리브였습니다. 시나리오에는 데이트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한 줄이었는데 디지털 카메라 연사 모드로 촬영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촬영이 너무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성균은 이게 이렇게까지 찍을 일이냐며 투덜댔다고 하는데요. 편집된 장면을 보니 화면이 너무 풍성하고 예뻐서 투덜된 걸 후회하고 역시 감독 말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나고 7년 후 감독은 스토리보다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더 집중되는 이 영화에 극의 흐름을 잘 표현하고 영화를 더 풍성해 보이도록 장면이 시작되는 풀샷을 미니어처 느낌의 타임랩스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틸트 시프트 렌즈를 사용했는데요. 지금이야 뭐 쉽게 촬영할 수 있는 흔한 기법이긴 하지만 당시엔 이 한 컷 건지는 게 쉽지 않았죠. 이곳은 일산 동구 쪽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여기 신문 넣지 말라고 붙여져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시니컬함을 내뿜기 시작하는 정인. 임수정의 첫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첫 촬영부터 완전 따발총처럼 쉼없이 대사를 뱉어야 해서
분위기로 승부하던 임수정은 촬영 첫날부터 배우로서의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신문 보면 사모님이고 안 보면 아줌마예요? 아 그렇게 막말하고 싶을 때 아줌마 호칭부터 하니까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아줌마면서 아줌마 소리에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딕션이 미쳤는데? 아침부터 극성인 아내가 짜증나는 두현. 그가 읽고 있는 시집으로 두현의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집 내부는 남양주 종합촬영소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임수정 날것의 모습, 정인의 캐릭터를 형성해 감에 있어 감독과 배우 공통의 의견은 초반에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집에서는 옷을 거의 입지 말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보는 나는 너무 좋은데 남편은 이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네요. 우리 헤어지자. 응? 설레였던 첫 만남은 사라진 지 오래.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두 사람. 남자가 담배를 피고 담배 냄새로 괴로워하던 여성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뒤집었습니다. 내가 구질구질한 헝겊인형 된 기분이야. 집을 나왔어도 아내의 속사포 랩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끊을 거야. 왜 또? 아빠 고장났나 봐. 여보 나 지금 운전 중인데. 아 그래서 끊으라고? 알았어 알았다고. 극 초반엔 정인을 완전 비호감으로 만들어서 관객이 이혼을 꿈꾸는 두현의 마음에 공감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임수정인데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제발 이러지 마자! 교통사고로 늦게 도착한 공사 현장에서 평창 경기장 내진 설계 작업을 맡았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직원들에게 평창 경기장 일을 맡기려는 나 이사. 강원도에 발이 최소 1년은 저요. 1년 이상 강원도 출장이라니 이건 놓칠 수 없죠. 이혼이 하고 싶으면서 말은 못하겠고 본인을 싫어하게 만들겠다는 비겁하고 찌질한 주인공. 너 귓구멍 막혔냐? 옷 안 갈아입는다고. 소심한 반항을 해보려 합니다. 어디 아파? 아니. 팬티 만들었어. 이성균 주연 드라마 파스타를 오마주하고 싶었는데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 스파게티로 바꿨다고 합니다. 야. 날 케이크라고 생각해. 아니 난 한식이 좋은데. 나 그냥 자기 따라 강릉 갈까? 아니 그건 안 되지. 그냥 강릉 가지 마. 이런 식이면 더 멀어질 거 아니야. 여보 사랑해. 강릉을 가려면 오늘 해야지. 드디어 아내를 벗어나 강릉에 도착한 두현. 라디오 방송 작가인 친구를 만납니다. 기록은 했다면서 왜 이렇게 업됐어? 이곳은 실제 강릉 MBC 스튜디오고 이곳은 주문진 방파제 펫센터입니다. 야, 너 집에 안 가냐? 노처녀에게 시집 이야기를 꺼내는 우두남.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공감에 목마른 정의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잘 됐네. 아무도 없어서 심심했는데. 과거 두현을 짝사랑했던 송 작가가 야시시한 옷을 입고 두현을 꼬시려고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옆집 남자의 이별 장면. 마지막 돌아서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 문 좀 열어봐. 13살 수아의 이세영이 특별 출연해서 류승룡과 나이를 초월한 로맨스 장면을 찍었는데 아쉽게 삭제당하고 뒷모습만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아직 장성기의 존재가 드러나기 전이라 얼굴이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게 촬영하긴 했는데 첫 등장에 더 임팩트가 생기도록 완전히 숨겼다고 하네요. 에이 놀라긴. 아니 어떻게 얻어낸 자유인데 아내가 강릉까지 왔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고 과장된 식탁. 정인이 느끼는 공허함을 숨기기 위함이라는 설정입니다. 왜 안 먹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안 살 거지? 당연하지. 두현은 그저 이 상황이 토할 것만 같습니다. 돌아가서 너 네가 있던 대로 돌아와. 나 안 가. 넘어가. 넘어가. 아하 이러고 싶다. 이때 진짜 육성으로 빵 터졌는데 전 세계적인 카사노바 장성기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설정했습니다. 원래 외국 여인에게 쫓기는 장면부터 나오는 콘티였는데
류승룡의 요청으로 슬로우 단독 컷을 찍고 성기의 테마곡도 깔았다고 하네요. 이분은 스페인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때리는 척만 한다고 했는데 류승룡이 애드립으로 머리를 안 아프지만 아파 보이게 살짝 때렸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진짜 놀란 표정이라고 하네요. 키스하고 얼굴을 밀어버리는 것도 애드리브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카사노바. 집안에서 나오는 여자는 원래 한국 사람이었는데 중국어를 후시로 입혀 중국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당신 내조하는 거면 가야지. 회사 모임에 못 오게 하려고 넘어뜨렸지만 목발을 짚고 나타난 정인. 이곳은 강릉 하슬라 아트월드의 정원입니다. 영하 10도인 날씨에 바닷가에서 드레스 하나만 입고 연기해야 했던 임수정입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자기가 연상이지 이 팀장보다. 제가 어려요. 3살. 아, 화장을 짙게 해서 내가 좀 착각을 했네. 다음부터는 좀 옅게 해라, 주부가. 남편 직급에 따라 급이 나누어지는 부인들의 신경전. 상당히 거슬리네. 그러게요. 가운데 손가락이 다쳤다는 건 감독이 설정한 디테일입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고 어색하게 만드는 거. 그거야말로 경우 없는 짓 아닐까요? 묘한 쾌감으로 비호감 이미지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정인입니다. 하지만 남편 두현은 돌아버릴 것 같죠. 또 다시 테마곡과 함께 등장하는 류승룡의 간지. 성기와 정인의 운명적 만남을 암시하려고 뒤돌부를 깊게 물려 컷을 연결시켰습니다. 아 지금 하는 중이에요? 신고 좀 하려고요. 살인 미수요. 경찰서에서도 여자를 질색하게 만드는 이 남자의 퇴폐미. 불법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아저씨가 뛰어내리면 그건 누가 치워요? 쓰레기 무단 투기. 차라리 위로를 하세요. 싸구려 위로해. 죽을 생각 돌이킬 만큼 아저씨 목숨이 그렇게 싸구려예요?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여자의 반응이 새롭게 느껴지는 성기입니다. 류승룡은 이미 이때부터 반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연기했다고 합니다. 전설의 카사노바. 철없는 남편 두현은 희대의 카사노바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온 후 바로 성기의 집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 다음 날입니다. 낮에 장성기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리다 정인에게 들키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명함을 많이도 보냈네요. 보기와는 다르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보기와 다르다. 제 아내를 유혹해 주십시오. 역시나 한겨울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 칼같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촬영했습니다. 방파제에 아직도 눈이 쌓여있는 게 보이네요. 그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터프하지만 싸움은 잘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전혀 이제 확 죽어버릴 걸. 돌아가! 원래는 성기가 진짜 멋있게 두현을 들쳐업고 걸어 나온다는 설정이었는데 현장에서 반대로 성기가 연약하면 더 재미있겠다고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예상했겠지만 이 대사는 전부 애드리브입니다. 상대방 연기 호흡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나오는 걸 보고 감독도 감탄하며 봤다고 하네요. 이후로도 두 배우가 만나기만 하면 컷을 하기 싫을 정도로 절묘한 호흡으로 연기가 계속 나와서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난 바다가 싫다. 저기서 뽀삐를 잃었으니까. 뽀삐의 존재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당연히 강아지는 아니겠죠. 진심으로 사랑했던 단 한 명의 여인이라는 설정입니다. 우연히 거듭돼야 여자들이 너무 오지. 세상엔 두 부류의 여자들이 있어. 우연을 믿는 여자와 믿지 않는 척하는 여자. 뭔가 신 같은데 겁나 멋있어. 웃겨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둘 다 진심으로 전극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으니 직업을 갖게 하려는 두현. 송 작가가 일하는 라디오에 출연시키려 합니다. 우연이니 운명이니 하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정말 싫어요. 자기만 믿으면 되지 꼭 강요를 하거든요. 열심히 살려면서 아침형 인가 강요하는 사람들도 싫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럼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요? 끊기지 않고 줄줄 싫어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같이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 비호감 이미지는 거의 다 벗겨졌을까요? 이곳은 강릉의
테라로사 커피 공장 본사입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커피 애호가가 많아진 거야? 커피 한 잔 마시려면 학원이라도 다녀야겠네. 이제 작업에 들어간 성기. 세상을 어떻게 늘 낙천적으로 살 수가 있죠?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불평불만을 말하는 연정인.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 아닌가? 아씨, 더럽게 재수없네. 사실 이때 뭔가 엄청난 욕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이 장면 전에 미리 촬영했던 류승룡의 아씨 더럽게 죄송. 이 애드리브를 보고 순서를 바꿔서 성기가 정인의 대사를 따라하는 느낌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확실히 보통 여자는 아니야. 엄청난 장관인 이곳은 강릉의 황태 덕장입니다. 성기가 황태를 훔치고 있었다는 설정이었죠. 나왔다. 희대의 명장면. 멋있게 우유통을 들었지만 역시나 연약한 몸뚱이를 깨알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냥 좀 이상한 것 같아. 추운데 벗고 뭐하냐? 이게 안 먹힌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불타오르는 성기입니다. 할게요. 아 깜짝이야. I can do it. 하고 싶어요 제발. 역시나 승룡이 형의 애드리브고요. SM 취향은 아닌가 보고. 마니아들은 반응이 좀 다르지. 꽂아봐봐. 이것도 애드리브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애드리브를 다 받아주는 이성균과의 케미. NG가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파 보면 아주 스펙타클한 여자일 것 같아. 이 역시 파 본다는 대사를 표현해달라는 감독의 요청으로 류승룡이 아이디어를 낸 설정이라고 합니다. 다 적으란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네 안에 모든 거. 다들 아시겠지만 류승룡은 난타 1세대 출신이죠. 그거 얼마나 귀한 건데. 호호, 승룡이 형 가슴골이 미쳤는데. 하지만 너무 연약해. 저는 카사노바입니다. 유혹을 하긴 하는데 거짓말은 하지 않는 캐릭터 성기. 잘 보이진 않지만 발가락 찌까지 착용한 디테일을 알 수 있습니다. 류승룡은 이선균과 임수정의 촬영 이후 나중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감독은 촬영본을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하길 원했지만 류승룡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전 촬영본을 보고 공부하고 시작했다고 하네요. 한 여자를 가운데 둔 두 남자의 심리전이 펼쳐지는데 실제로도 두 오빠가 동생 같은 임수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질투하며 경쟁하듯 임수정에게 더 잘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릇을 놔두고 와서 정인을 본인의 집으로 유인한 성기. 저 커피 안 좋아해요. 제 콜롬비아 농장이 FTA로 망한 뒤로. 커피 농장이 망해? 사실인지 허세인지 모르겠지만 장성기의 믿기지 않는 재력과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의 집. 철이 없었죠. 샹숑이 좋아서 파리에 살았다는 자체가. 아, 이쁘다. 최준의 그 대사가 여기서 따온 거였구나.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여기 갔다는 자체가. 어차피 나 안 좋아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쁘다는 말도 솔직히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발목이 아주. 바로 발목을 확인하는 걸 보니 넘어갔네. 갔어. 정인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화려하던 밥상이 가벼운 토스트로 바뀌어서 두현이 드디어 심플해졌다고 좋아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눈도 오는데 좋은 데 갈래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세상을 혐오하는 여성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재입니까? 이 장면은 세트에서 차를 세워놓고 찍은 후 배경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핑거 발레. 엄청난 기술, 핑거 발레. 강원도에 있는 목장에서 실제 젖소의 젖을 짜냈습니다. 보통 젖소의 젖을 하루에 한두 번 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승룡이 형의 손기술을 맛본 이 손은 촬영하는 동안 계속 젖이 나왔다고 하네요. 목장 주인도 너무 신기해했다고. 저는 그냥 본능에 충실할 뿐이죠. 정말 나랑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고요? 뱀이 젖을 그렇게 잘 짜신다고. 이 장면은 원래 인제 빙어 축제 현장에서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계속 얼음이 얼지 않아서 못 찍다가 나중에 화천, 산천어 축제로 바뀌고 이후 평창, 송어 축제로 바뀌면서 물고기가 완전 커졌다고 합니다. 화면적으로 봤을 때 색감이 예쁘게 나와서 좋았지만 승룡 형님은 너무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강원도 데이트 코스를 딴 남자와 섭렵해 가고 있을 때 여전히 심정을 담은 책을 보고 있는 두현입니다. 왜요? 단무지? 아니 무슨 음식이 형광색일 수가 있죠. 단무지, 가지 이런 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에요. 이곳은 이제는 사라진 추억의 장소 인천 송도 유원지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랄까? 더군다나 버려져 있으니까 놀이공원이요. 류승룡의 의상 컨셉은 영화 만추의 늙은 현빈이라고. 죽어도 좋아. 널 안을 수 있다면. 이제는 완전 친해진 정인과 성기이지만 두 배우가 만난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폐장 직전이라 이곳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먼저 찍어야 해서 첫 촬영이지만 이미 친해진 듯 연기해야 했다고 하네요. 아주 영화 찍는구만. 두현의 선글라스와 머플러는 이성균이 본인 것을 다 직접 들고 와서 설정했다고 합니다. 나 못 믿어? 트러스트 미. 호기심이 여기 있겠다. 내 자존심을 건들. 말과는 다르게 싸움을 못하는 장성기. 정씨가 다정하겠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어깨 잡힐 때마다 존댓말 나오는 거 개웃기네 진짜. 존대든 반말이든 좀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네? 미안하다. 신경 쓰였구나. 미안해요. 관람차 안에 두 배우만 들어가서 거의 놀듯이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의 대사와 액션은 전부 다 두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하는데요. 운동했구나. 조금이요. 감독은 모니터링 할 수 없어서 그저 둘이 노는 장면을 소리로만 들으며 이 영화가 잘 될 것 같음을 예감하고 만족했다고 합니다. 원래 관람차에 송도 리조트라고 써 있었는데 CG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부끄러워. 아니 언제는 보여주고 싶다 그러더니 왜? 예쁜 옷을 사입고 방송 대본을 미리 읽어주려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옷도 사입고 점점 매력적으로 변해간다는 느낌을 담은 컷이었는데 아쉽게 삭제됐습니다. 우리 음악 듣자. 갑자기 들떠서 춤을 추더니 갑자기 진지해진 정인. 私は綺麗だったし、あなたは素敵だった. 한창 들떴다가 갑자기 울어야 하는 감정선을 연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감독은 배우의 이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촬영 전 장화홍련 때 진짜 예뻤는데 라는 말을 흘리듯 내뱉었다고 하네요. 私今も綺麗? 이게 효과가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キスして. 일본어가 이렇게 매력적이었나? 코미디에서 멜로, 그리고 이제 에로로 넘어가야 하는데 전화 왔어. 아,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마치 장성기 전화를 받고 거짓말하고 나간 것 같지만 거짓말은 아니야 넌? 공중파 하는 거야? 나랑 같이 서울. 진짜 방송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짓말을 하는 캐릭터가 아니니까요. 내가 그러지 좀 말랬지. 싫다는 얘기 못하는 게 결국 착한 게 아니라니까. 흔들리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두 배우. 내 인간관계 넌 다 싫지? 뭔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었지만 해가 지고 있어서 1시간 만에 후다닥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성균은 해가 지니까 일단 접고 다음에 다시 찍자는 의견을 냈으나 흐린 날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이런 바람이 부는 날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일단은 다 찍으려고 서둘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나도 너처럼 잉여인간으로 살아야 돼? 아무도 안 만나고? 내가 사는 게 뭐 어때서? 영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은 게 어차피 제가 이렇게 기록이 될 거고. 정인이 서울에 갔으니 이쯤 그만하자고 하지만 성기는 이 사냥에 진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돈 안 줘도 돼. 이런 마무리 해야지. 이건 내 명예입니다. 활용점정. 꿈도 앞으로 관략근은 텐션. 서울에서 억울한 사연자 대신 욕해주는 프로그램을 맡은 독설가 연정인. 너도 가슴 조금 높은시키고. 이 아줌마.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추행을 일삼는 무용가 여교수 역은 희대의 바람 캐릭터 추격자의 슈퍼 주인 역을 맡았던 이재희 배우입니다. 예술가들 음흉한 짓 해놓고 난 예술가니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는데 교수님? 이 장면 이후 정말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문방구 앞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싹쓸이하는 신의 손을 욕해달라는 초딩의 제보를 받고 격투기 체육관 학생일 줄 알고 손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 신의 손이 바로 체육관 관장 벌크업이 완성되기 전 동석 형님이 출연했지만 아쉽게 삭제됐습니다. 마동석과 정인이 한판 붙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 남자의 급소를 노려 우승한다는 1차원적인 클리셰가 펼쳐지는데요.
방송을 듣고 있던 두현은 환호성을 지르고 왠지 외로워 보이는 일터의 현장에서 정인과 통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오겠다고 하는 두현을 오지 말라고 한 뒤 급체한 정인을 장성기가 케어해주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한밤중에 중고차를 몰고 강릉까지 온 초보 운전 정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초보가 겁도 없이 이번길에 너 초보 딱지 붙였냐? 그런데 사이드미러가 원래 눈이 엄청 쌓여 있어서 눈길을 헤치고 왔다는 설정이었고 남편이 타이어에 체인을 달아주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한 겨울에 촬영하니까 당연히 한 번쯤은 눈이 올 줄 알았는데 애석하게도 눈이 안 와서 못 찍게 됐다고 하네요. 먼저 마음을 열어주는 아내. 하지만 나 있잖아. 잤다. 뭐? 꿈에서. 누구랑? 아니 부부인데 꿈에서라도 누구인지 물어보는 게 맞아? 일단 본인은 아니라는 걸 깔고 생각하네요. 원래 화해의 의미로 딥키스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감정이 다 풀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가벼운 뽀뽀로 바꿨다고 합니다. 두현의 바보같은 모습 다음에 바로 멋있는 장성기의 모습을 연결시켰습니다. 수트 입고 안경 쓰니까 지적으로 변해버린 마성의 남자. 신춘문예에 냈던 제 소설 첫 문장이에요. 바로 쓰레기통으로 휴. 아유 저런. 그는 공감의 왕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내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 반대되는 이미지로 설정한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지금 몇 시야? 잠깐 들리죠? 난 너랑 1분을 같이 했어. 난 이 소중한 1분에 있지 않을 거야. 아비. 정정. 이제 슬슬 웃음기는 쏙 빼고 전극으로 가야 하는데 감독은 아비정전을 오마주하는 이 장면이 코미디가 될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류승룡의 진정성이 담긴 이 연기를 보고 고민은 바로 해결됐죠. 아쉽게 음악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잤어요, 꿈에서. 꿈에서 잔 건 역시 남편이 아니라 성기였네요. 원래 대본엔 두 사람만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선균이 꼭 있어야 하는 장면이라고 의견을 내서 두현이 보고 있는 것을 나중에 따로 찍어서 추가했다고 합니다. 웃음기 쫙 빼고 진심을 담은 성기의 고백.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현장에서 연습 삼아 가이드로 딴 노래에 어색한 듯한 느낌이 오히려 좋아서 그 오디오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막 가슴 설레고 막 뛰고 난 그 여자 제 운명의 여자. 이제서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은 남편과 사랑에 빠졌어. 아 가슴이 너무 아파. 이제서야 진짜 사랑을 찾아버린 카사노바. 난 스쿼시야. 두고 봐. 이 대사를 하고 난 후 진짜 미친 것처럼 개 같은 짓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막 발정 난 것처럼 허리를 흔들어 제끼고 한쪽 다리를 들기도 하면서 개처럼 짖었는데 이제 웃음기를 빼고 샌드아트를 하며 고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코미디는 삭제했다고 하네요. 야 정인아, 우리 방금 갈까? 같이 들어가 줄까? 왜? 화장실 외롭다며. 됐어. 아니 정인아 저기 이전에 정인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화장실이 외롭다며 노트북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삭제됐었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마성의 남자 장성기에게 흔들리는 정인. 혹시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장성기 씨. 알죠. 당연히 알죠.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혹시 복수하고 싶으세요? 장성기 집 앞을 찾아온 여자를 통해 정인의 방송에 성기를 제보한 두현. 연장일이 간다. 연장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상은 철저히 비밀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집에서 이런 아트를 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네, 다음은 평창 내기술계팀. 이 장면이 시작을 알리는 첫 촬영 컷이라고 합니다. 크랭크인 하는 날 고사를 지내고 그 고사상으로 이 장면을 찍었다고 하네요. 오케이. 이제 넌 아웃이다. 상대방을 사랑하게 만들어놓고 아무런 가책 없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다고 전해주세요. 대사가 상당히 긴데 여자를 보며 다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다른 곳을 보며 진심이 담긴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샌드아트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이런 운명을 만들어주신 신께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위해서 이전에 나왔던 정크 아트나
스테인드 글라스 아트를 설정해뒀다고 하네요. 그 자식이 고백이라도 해? 미안해. 꿈깨. 그거 내가 시킨 거야. 뭐? 너 꼬셔달라고 붙어있다고. 아니 지금 그걸 뭐하러 말해? 너무 비열하잖아. 고작 이런 사람이랑 7년 동안이나 살았던 거야 내가. 둘 사이의 흔들림을 지진으로 표현했습니다. 네가 있다면 우리 집이 잘 안전해. 내가 그게 있잖아. 내진 설계사가 만들었으니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전하다고 이러는가? 더 이상 그를 믿지 못하는 정인. 마지막 방송에 욕먹을 상대는 바로 두현. 부인과 헤어지기 위해 글쎄 비겁하게 사람을 사서 부인을 유혹하도록 시켰대요. 정말 천연기념물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탄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저 이혼합니다. 아니 그런데 광수가 왜 울고 있어? 이 장면 이후 둘 사이의 사랑이 커지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긴 했지만 물속에 머리까지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찍고 류승룡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었다고 합니다. 왜 사랑을 못하는지 알아요? 뽀삐 보내줘요 이제. 아직도 모르겠어. 난 누구 마누라 취급받던 사람을 원래대로 한 여자로 대해줬을 뿐이야. 이 장면은 원래 밤씬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눈도 오고 파도가 너무 멋있어서 거의 즉흥적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감독과 배우 모두 노킹 온 헤븐스 도어의 한 장면 같은 이 파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시작을 하긴 했는데 눈이 수평으로 날릴 정도로 강하게 부는 바닷바람이 얼굴로 직방으로 날아와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나 내일 갈까? 마지막인데. 그냥 바로 법원 장면으로 연결할 수도 있었지만 이별 전 마지막 선물을 준다는 의미로 하룻밤을 더 설정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밤인데 한없이 소심해진 두현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자는 척을 하고 있죠.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 감독은 마치 홍상수 감독의 일상 영화처럼 그냥 이대로 끝낼까 라는 생각도 해봤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서 예정된 엔딩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젠 아내처럼 담배도 피울 수 있게 된 두현입니다. 점심시간이니까 2시에 다시 오세요. 아니 저기요. 여기 조한철 배우가 나왔었구나. 이성균 배우와 한예종 연극원 같이 학교를 다닌 친한 형이었다고 합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부부는 나중에 다정하게 웃으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인은 이혼을 원하고 두현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혼 조종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자,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의 이야기지만 알고 보면 사랑을 하고 싶고 결혼을 원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비와 같이 누구나 적십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장송기가 방송을 한다 한 줄이었던 쿠키 영상을 원주민 청년과 사랑에 빠져 힘들어 죽겠다는 남아공의 한 주부 뿌까라띠 따까릭시모 배우들의 애드립으로 길게 늘어진 장면이 크레딧이 올라갈 때 펼쳐지니까 끝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